5월 25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스탑의 대상 경륜이 펼쳐지다 보니까 결승전이 아닌 12라운드는 대상 경주 우스컵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동서울팀 임재현과 원준호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재현이 유리한 편성으로 마무리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포팀 윤영구, 김민호, 이차현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재현이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 이번 1호 특이한 게 대부분 1호 라운드도 1호 경주도 맞대결 양상의 경주가 좀 많이 짜여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8라운드 4대3의 맞대결 제외하고는 6, 7, 9, 10, 11라운드가 아무래도 좀 같은 성향 선수들만 구성된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 김주석이 유리하다 하지만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동관, 김한윤, 김동관, 현준의 동반 입상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라운드는 김민배가 또 고전했습니다. 박준성이 넘어서면서 강진원을 불러들였어요. 박준성과 강진원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12라운드는 원준호가 노골적으로 최동현을 견제 나갔습니다. 그 점 때문에 신동현이 호미권 막혀 나갔었는데 결국 신동현에게 원준호가 잡히면서 배당이 좀 발생이 됐었고, 최동현은 이찬에게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 진출이 좌절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 1호 라운드도 상당히 좀 접전 양상 경주가 생각만큼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정원래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정영교, 박지영, 김동관, 송정욱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영교, 박지영, 김동관, 송정욱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또 안내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조회만 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김민균이 결승 진출 좌절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인 컨디션은 괜찮았었던 김민균, 직전 회차 임지연하고 김민균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균, 아무래도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김민균 입장에서는 김한윤이나 손재우, 여기에 현지훈의 선에 활이 나가면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균이 이들을 활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기복심한 김민균이 고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선에서 강급되자마자 이번 회차 첫 출전하고 있는 김한윤, 전일은 나름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손재우도 힘을 쓸 수가 있고 현지훈도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김민균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착순에 좀 달라질 수 있는, 본인도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특선에서 내려왔었던 김한윤 아무래도 주드럭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타점 잡는 데 있어서 수월할 것 같습니다. 2차로까지 있는 만큼 김민균이 이 김한윤 활에 나가면서 스무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 패서 김민균이 김한윤을 몰고 와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민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재우, 김근영이 대타 출전하면서 손재우가 타점 잡기는 상당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24기 김주환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균이 아무래도 수도권 선수인 손재우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재우 선행감이 괜찮다면 김한윤이 몰고 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스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민균하고 김한윤의 동반 입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민균하고 손재우의 동반 입장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연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도 있죠. 선행 선수도 많고 김민균 자체가 기복이 원체 심합니다. 그 점 때문에 김민균 직전 회차 이어서 연타 출전하고 있는, 컨디션은 괜찮습니다만 타겟이 많기 때문에 타겟 잘못 선정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전 개인적으로 누려보고 싶은 선수가 바로 1번 김한윤입니다. 특선에서 내려오면서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 금요경주 때는 고전했습니다만 전날은 나름 주드럭 발에 나가면서 김동관이 어렵게 김한윤을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한윤이 힘을 쓰게 된다면 손재우가 넘어서지 못하거나 현준이 쫓아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균 자체는 기복이 원체 심하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한윤하고 현준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한윤하고 손재우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차가 더 노려본다면 이찬호 정도는 충청권 연합에 대한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김민균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고 손재우나 김한윤 현준 쪽으로 배당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한윤 중심으로 현준이라든지 김한윤 중심으로 손재우 김한윤 중심으로 이찬호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노련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례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김민균, 김한윤, 손재우를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하고 김한윤이 힘과 힘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둘 중에 한 명은 차결에 밀려날 수 있는 것 같아요. 3차권에선 훈미권에서 현준이 마크 된다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균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또 같은 성향의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원체 기복이 심한 상황이란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수급 7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은 1로저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인데, 문제는 주석진, 김태율, 안정희, 창원, 상남입니다. 여기에 유현우, 고병수, 김주석, 박대하는 가평팀 선수들입니다. 창원, 상남과 가평팀의 맞대결인데, 김주석은 가평팀 선수가 아니라 고병수, 정영교와 함께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는 오리지널 가평 쪽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가평팀과 함께 어울리면서 경기 풀어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병수가 초조부담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현우가 자리 잡고 김주석의 박대한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유현우도 최근 선행력이 많이 좋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가평 완성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안지용도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고 김태율도 컨디션 괜찮아요. 주석진이 막혀 나가면서 먼저 내선만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주석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안지용이 힘을 쓰고 김태율이 몰고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간 작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 창원 상남 완승 가능성 먼저 한번 가져가보고 싶어요. 김태율하고 안정의 동반 입상, 주석진이 김태율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창원 상남 완승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도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창원 상남 쪽에, 물론 김주석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같은 팀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뭉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주석도 연이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김태율하고 안재영, 김태율하고 주석진의 동반 입상 창원 상남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주석도 타이밍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이 괜찮아요. 유현우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가평 완승 가능하죠. 김주석의 뒷자리는 고병수가 막혀 나가면서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가평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원 상남 단일팀하고 가평 단일팀의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주석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창원 상남이 인정한다면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팀 간 대결로 딱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 크로스보다는 아무래도 팀 간 대결로 전 주드럭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창원 상남팀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8라운드 우수급 경주 중에서 유일하게 4대3의 맞대결로 편성이 짜여진 8라운드, 박민호, 정영교, 임진섭이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한타키가 전일에서 자신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론과도 연합이 가능하고 임대성, 김명경민과 호흡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명경민이 선출비 모두 가능한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자신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타키가 명경민을 적극 활용해 나가는 혹은 뒤다 붙이는 견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대성을 앞에다 두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명 경주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잡고 때리면 한타키가 몰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임대성이 때리고 한타키가 몰고 가는 시속감이 좋다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명경민과 협공 가능성을 먼저 우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타키하고 명경민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임대성이 힘을 쓰고 한타키가 몰가서 승부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임대성 시속감만 괜찮다면 지켜주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한타키하고 임대성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타키하고 명경민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위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정영교, 박민우, 임지섭 승부 거리가 상당히 짧은 선수들입니다. 김노은까지 틈새 공략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명경민하고 임대성 힘과 힘 대결에서 퍼지게 된다면 전 삼복승에서는 김노은이 틈새 공략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비노조 완승으로 이번 편성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타키하고 명경민이죠. 한타키하고 임대성입니다. 명경민 쪽에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뭐 한타키가 월등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솔직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박민호가 정영규와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박민호의 뒷자리를 임진섭이 막혀 나가면서 내선 잡는 오히려 임대성이나 명경민의 뒷자리를 박민호가 끌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한타키가 금요경주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야 어차피 한타키 중심으로 명경민 임대성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는 만큼 노조 선수를 위한 동반 입상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박민호하고 정영규입니다. 박민호하고 임진섭은 좀 공격적인 승부로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타키가 금요경주 때는 너무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일 보니까 여유가 있었습니다. 명경민, 임대성 둘 중에 한 명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명경민과의 협공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입니다. 김민배를 과연 인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편성 연이틀 바닥 찍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상당히 좀 잘 풀어나갔습니다만 아무래도 5주 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경주감이 좀 확 떨어진 것 같아요. 금일도 딱히 주드력이 뛰어난 선수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김민배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동관이라든지 강진원 여기에 최근혁 김재영님 직선에서 취입 승부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배도 연이틀 죽 썼기 때문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동관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김동관 광명 우스컵 7라운드 김준석이 고전하면 김동관, 김한윤, 김동관, 현지은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 세 명의 선수가 완벽하게 1, 2, 3착을 나눠 가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동관이 김민배 상대로 직선 취입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배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밖에 있고 김민배가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강진원이 아무래도 김민배 뒷자리 꽤 차게 된다면 쫓아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진원도 김동관 오면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민배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장 쪽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민배하고 강진원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바닥 찍고 5주 만에 출전이라는 점 김민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히려 김동관이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강진원 불러들이는 견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재영도 컨디션 면에서는 괜찮아요. 직선에서 취입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동관하고 김재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관하고 강진원입니다. 김동관하고 김재영 반드시 한번 함께 노려봐야 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김민배하고 김동관, 김민배하고 강진원 쪽에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3복승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재영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김민배하고 김재영이 동갑내기 친구 사이 동반 입상 경험도 상당히 많아요. 틈새 노리게 된다면 김재영이 3차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서 김민배가 고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강축으로 인정받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연이틀 죽 썼기 때문에 금일 또 빠질 가능성 김동관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충분히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스컵 10라운드입니다. 박건희가 뭐 객관적 기람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노조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에 서 박건희가 인정받게 된다면 우승은 무난할 것 같은데 후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윤우신, 홈이 마켓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유경원, 일요경제에 강한 주연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건희도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유경원의 저력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크 추평 원체 또 빼앗는 능력에 탁월한 유경원이라는 점에서 박건희의 뒷자리 타정전으로 마켓 나가는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건희하고 유경원의 동반 입장 쪽이 박건희하고 유경원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경원의 직선 취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박건희 입장에서는 유경원 견제 나가기 위해서 주연욱을 뒤다 붙이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욱도 1호 경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건희가 유경원만 견제 나가게 된다면 주연욱이 호미권 마키한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박건희하고 주연욱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박건희가 저체기 타임 잡아 나간다 하더라도 유경원과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유경원도 편안하게 마켓 나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땐 차 나옵니다. 취임 나와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건희 유경원의 동반 입상 복승까지 박건희 주연욱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타 출전하고 있는 윤우신 직전의 차도 직선에서 차가 나왔습니다. 발주대 1점까지 살려 나갈 수 있는 박건희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윤우신도 박지영의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착승원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건희가 객관적 기람에선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소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박상훈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연속 출전 직전에 차는 상당히 좀 시속감이 괜찮았었던 박상훈인데, 박상훈이 먼저 내선 잡고 박건희가 몰고 가려고 하다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박상훈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머리도 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상훈이 머리 치게 된다면 윤우신이나 유경원, 주연욱을 묶어서 한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상훈 중심으로 윤우신, 유경원, 주연욱 한번 소액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같은 라인에다가 박건희가 마크 추평이 아니라 주도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박건희 인정하고 후차갈 윤우신, 유경원, 주연욱인데 유경원과 연합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스컵 11라운드 최동현이 전일 원준호에게 견제를 당했습니다. 3차권 진입했는데 득점에서 2차원에게 밀려나다 보니까 아쉽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록에서 월등합니다. 최동현 입장에서는 박준성의 선행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박준성이 저측에 나서면서 상당히 좀 좋은 시속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준성에 대한 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믿음은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일 나가는 거 보니까 좀 자신감을 얻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편성면에서도 박준성이 타이밍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동현이 몰고 와서 박준성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단 취임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팀 간 대결로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박준성, 최동현하고 박준성의 동반 24 쪽에 최동현하고 박준성의 동반 24 쪽이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용희가 최동현의 뒤를 꿰차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진원이 최동현의 뒷자리 막혀 나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원체 이용희가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최동현의 뒷자리 이용희가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최동현하고 이용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최동현하고 이용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동현이 박준성을 타겟으로 한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박준성이 욕심내죠. 황준하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동현이 이진원을 뒤다붙이게 된다면 이용희는 자연스럽게 박준성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동현하고 박준성이 타입이 아닌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변수만큼 박준성이 전일처럼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황준하 간만에 착순권 진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희도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최동현하고 박준성을 묶어서 이용희하고 이진원을 양분하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준성이 최동현까지 견제 나서면서 경주 펼쳐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최동현의 직선 취입이 관건인 것 같은데 취입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결승 12라운드 스탑의 대상 경주 우스컵 결승전 팀 간 대결을 짜여졌습니다. 임재현하고 원준호 동서울팀, 윤현구, 김민호, 2차에는 김포팀입니다. 3대2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임재현하고 원준호가 좀 더 작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뭐 두 선수 모두 힘을 쓸 수 있는 28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연합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임재현하고 원준호가 자리 잡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포팀 선수들이 자리 잡고 신동현이 후미를 밀려나거나 신동현이 앞장서서 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임재현이 직전에 차도 경주 운영으로 우승을 찾아 나갔고 김민균과 동반 입상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준호가 전일 솔직히 잔머리 굴렸어요. 최동현 견제에 나가려고 해서 신동현을 뒤다 붙였는데 신동현에 잡히면서 배당의 빌미를 제공했었던 원준호이긴 합니다만, 두 선수 모두 시속감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내선 잡는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동서울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현하고 원준호의 동반 입상 쪽에 임재현하고 원준호의 동반 입상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윤영구가 젖히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임재현도 윤영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91년생인데 아무래도 윤영구가 2월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윤영구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재현하고 윤영구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재현 입장에서는 원준호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임재현이 송정호를 앞에다 두고 연합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원준호 앞에다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뒤에다 붙이고 본인이 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포 동서울 안승 쪽에 임재현하고 윤영구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객관적인 기량은 분명 임재현이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임재현이 특별 승급 도전에서 물먹었었던 견주도 있었습니다. 힘을 쓰는 견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젖히기 나서려 가다가 오히려 고전했었던 견주도 많아요. 김포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호가 때리고 김포팀이 몰고 가게 된다면 윤영구하고 김민호죠. 윤영구하고 2차인 정도는 김포 완승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윤영구는 물론 기복은 심합니다. 김민호는 짧고 2차인 최근 기세 좋긴 합니다만 윤영구가 충분히 젖히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의 경주라는 점에서 김포 완승, 윤영구하고 김민호, 윤영구하고 2차한 정도는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좀 과감하게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재현이 윤영구, 김민호 2차는 챙겨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앞뒤로 원준호하고 임재현이 자리 잡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임재현하고 원준호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편성이다. 부진했었던 선수들이 부진 만회나가기 위해서 욕심을 낼 수 있는 편성이 짜졌다는 점에서 우스컵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